여기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며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 일본을 떠나고자 한다는데요. 일본이 어떠한 사실을 감추고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일본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년간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제가 드디어 일본에 온 거예요. 도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했어요. 저는 22살의 에밀리였고 일생일대의 모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쿄는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어요.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혀서 도시를 화려한 원더랜드로 만들었어요. 거리는 언제나 붐볐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삐 움직였어요. 하지만 모두 너무 예의 바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사하거나 감사 인사를 할 때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를 환영해주고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러 왔어요. 수업은 도전적이었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 같았어요. 친구 사귀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제 반 친구들은 저에게 호기심이 많았고 저도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자주 수업이 끝난 후에 함께 도시를 탐험하러 나가곤 했어요.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라멘 가게나 노래방을 소개해줬어요. 한 번은 일본 팝송을 불러보기도 했어요. 물론 엉망이었지만 모두가 응원해줬답니다. 주말에는 혼자서 도시를 돌아다니곤 했어요. 오래된 동네의 구불구불한 길에서 길을 잃는 걸 좋아했어요.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의 대조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끔은 숨겨진 정원이나 작은 카페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발견들이 하루하루 도쿄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신선한 스시와 뜨거운 우동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것조차 모험 같았어요. 저는 각종 색색의 포장지를 보며 이 간식이 어떤 맛일지 맞춰보느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상점 주인이나 웨이터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일본어로 성공적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볼 때마다 짜릿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머문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수업에 가는 길이었고 벚꽃이 만개의 거리를 부드러운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약속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거야. 여기가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2011년 3월 11일에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지만 혼란과 두려움으로 끝났죠. 저는 수업에 앉아 있었고 반쯤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반쯤은 주말 계획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진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착한 이후 몇 번 그런 진동을 느꼈었고 사람들은 항상 침착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강해졌죠.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깨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질렸어요. 저는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교수님이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제 땅이 너무 격렬하게 흔들려서 제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책상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너무 꽉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 흔들림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파괴의 소리는 더 크게, 더 무섭게 들렸어요. 지진이 마침내 멈췄을 때 우리는 완전히 파괴된 현장으로 나왔어요. 교실은 떨어진 책과 깨진 유리, 뒤집힌 가구로 엉망이었어요. 밖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자동차는 전선 아래에 깔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울면서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삶에 대한 제 꿈이 그 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인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순간 사이렌이 멀리서 울리고 여진이 계속해서 도시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진이 일어난 후 몇 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용감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땅은 계속 흔들렸어요. 우리는 이를 여진이라고 불러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났어요. 때로는 작은 흔들림에 불과했지만 가끔은 크고 무서웠어요. 땅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또 큰 지진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긴장하게 됐죠.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지쳤어요. 잠을 자는 것도 사치가 되었어요. 겨우 잠에 들었을 때는 악몽으로 가득 찼어요. 주위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 거대한 파도가 거리를 가로질러 저를 쫓아왔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잠을 시도하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평소에 하던 간단한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원래는 식료품 가게에 가는 걸 즐겼는데 일본어를 연습하면서 새로운 간식을 시도해보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가게에 가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졌어요. 쇼핑 중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지?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기차가 멈추면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차를 타는 것도 악몽이 됐어요. 지하에서, 붐비는 차 안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제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기차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억지로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요. 언어 장벽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지진 전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게 도전처럼 느껴져서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중요한 공지를 놓치면 어떡하지?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바다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자리 잡겠다는 제 꿈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항상 제가 이 문화 속에 잘 녹아들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리라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재난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사람들과 저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더 부각시켰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날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 형태가 변했을 뿐이에요. 저는 주변 환경에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는 건물마다 출구를 찾아보고 바닥에서 지상까지의 층수를 세며 탈출 경로를 계획했어요. 식당에 가면 문 근처에 앉았고 영화관에서는 복도 쪽 좌석을 골랐어요. 핸드폰은 제 생명줄이 되었어요. 날씨 보고와 지진 경보를 집착적으로 확인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재난 대비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뉴스를 계속 새로 고침하다 보니 배터리가 항상 부족했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은 걱정했어요. 그들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용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나마 나은 날도 있었어요. 거의 정상적인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죠. 친구들과 웃기도 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차가 배기음을 내며 우르렁거릴 때면 지진 소리처럼 들려서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일본을 사랑했지만 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그 사랑이 충분할까? 가장 힘든 점은 이 상황을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도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지원 그룹이나 상담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기자 명단이 길었어요.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을 개발했어요. 불안한 순간에는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또한 준비하는 데서 위안을 찾았어요. 음식, 물, 비상용품을 갖춘 비상 키트를 만들었어요. 아파트와 직장에서의 대피 경로를 외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모든 경험,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새로운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꿈꿨던 활기차고 신나는 일본은 이제 불안과 불확실성에 가려졌어요. 이 나라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변해야 했지만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다음 흔들림을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 새로운 불확실한 세상과 화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자주 두려움을 느꼈어요. 일본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8월의 어느 무척 더운 날, 제 휴대폰이 큰 소리로 경고음을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거대한 태풍이 일본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풍이 될 거라고 했죠. 강풍의 세기와 쏟아질 비에 대해 읽으면서 지진 때 느꼈던 공포가 다시 떠올랐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컸어요. 마치 건물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듯한 분노의 소리처럼 들렸죠. 벽과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서웠어요. TV를 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큰 흔들림은 아니었지만 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충분했어요. 또 다른 대지진이 일어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테이블 아래로 숨어야 하나?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비상용 배낭을 집었어요. 항상 문 옆에 물, 음식, 손전등 같은 중요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두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겨우 잠글 수 있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밖에서 큰 쾅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고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몇 초 동안 저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죠. 잠시 후 억지로 창문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길 건너편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 나무가 주차된 차 위로 떨어져 있었어요. 차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게 보였지만 바람 소리에 경고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창문에서 물러나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물이 무너진다면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중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한순간 아파트가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찾아서 불을 켜려고 허둥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겨우 손전등을 켰어요. 작은 빗줄기가 조금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욕실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 욕실이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벽에 강한 파이프가 있어서 그렇대요. 담요와 베개를 챙겨서 욕조 안에 작은 둥지를 만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가끔씩 느껴지는 흔들림을 느끼며 앉아 있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여기서 저를 안아주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깊게 숨을 쉬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일본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던지요. 아름다운 사찰을 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모든 멋진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다시 지진이 생각났어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지금 느끼는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의 제 삶이 이렇게 될까요? 항상 다음 재난을 기다리면서요. 항상 두려워하면서요. 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이 들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나 흔들림이 저를 다시 깨웠어요.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너무 오래 긴장해서 온몸이 쑤셨어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을 때 저는 피해 상황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길에는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몇몇 건물은 창문이 깨져 있었고 일부는 지붕의 일부를 잃었어요. 지진 때보다는 덜 심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이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서로 도우며 쓰러진 나무를 옮기고 깨진 유리를 쓸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는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다시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요. 저는 일본을 사랑했어요. 사람들도, 문화도,
음식도 모두 좋아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두려움은 너무 컸어요. 작은 흔들림이나 폭풍 경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더 이상 진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 생각은 저를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느끼게 했어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능하면 아시아에 남고 싶었어요. 이 지역을 너무 사랑했고 아직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때 친구가 한국에 대해 말해준 게 떠올랐어요.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또 많이 다르다고 했죠. 사람들이 친절하고 매우 현대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생각할수록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서 가끔 일본을 방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마음을 굳혔어요.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일본을 떠나는 건 힘들겠지만 저에게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느꼈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해 약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했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며 바닥이 흔들렸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 위해 부엌 카운터를 붙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휘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쓰레기통, 나뭇가지, 그리고 다른 잡동사니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휩쓸려 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11년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끔찍한 날이 떠올랐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진정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큰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서 거리의 전선 위로 떨어졌어요.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며 어두운 하늘을 잠시 환하게 비췄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어요. 정전이 됐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빌딩 사이를 휘몰아치며 으스스한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몇 분마다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를 흔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며 이게 과연 모든 걸 무너뜨릴 큰 지진일지 두려워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어요. 누군가에게, 아니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휴대폰을 찾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호가 없더라고요. 폭풍이 기지국마저 날려버린 게 분명했어요.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공포가 엄습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무너진다면 어떡하지? 쓰나미가 온다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이 나 혼자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끝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건물의 삐걱거림과 신음소리에 놀라기 일쑤였어요. 계속되는 진동이 나를 어지럽고 메스껍게 만들었어요. 진동 사이의 시간을 세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너무 무서워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무너지는 건물과 거대한 파도의 생생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바깥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깨어있기로 했어요. 마침내 몇 날 며칠이 지난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늘이 밝아지는 걸 눈치챘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비는 여전히 꾸준히 내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나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어요. 바깥 풍경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전선이 위험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차들은 잔해에 깔려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와 필수품 몇 가지를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나가서 도움을 찾거나 적어도 이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파트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5층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발 한 발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느껴졌고 건물이 언제든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파괴의 규모가 완전히 나를 압도했어요. 창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공기는 젖은 흙과 부러진 나무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자네가 흩어진 거리 사이로 걸어가면서 2011년의 기억이 밀려들었어요. 그 공포, 불확실성,
완전한 무력감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긴장하며 다음 재난이 닥칠까봐 불안해하며 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나의 꿈이었어요.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꿈이 바뀔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해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일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였어요.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멀리서 대피소를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장은 끝났지만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인천공항에 서 있던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걸 알았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였어요. 공기는 어쩐지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도쿄에서 느꼈던 그 불안한 에너지는 없었어요. 아파트를 구하는 게 첫 번째 큰 도전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김씨 아주머니라는 친절한 인상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제가 긴장하며 한국에 처음 왔다고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머니는 신중하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저에게 3층에 있는 아늑한 원룸 아파트를 보여주셨어요.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큰 창문 덕분에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월세도 적당했고요.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을 계약할게요. 너무 들뜬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아요. 언제 이사 오실 건가요? 내일이면 너무 빠를까요? 머쓱하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셨어요. 전혀요. 내일까지 다 준비해 놓을게요. 다음 날 제가 짐을 들고 도착했을 때 정말로 김씨 아주머니는 집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해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부엌 카운터 위에 작은 화분과 함께 건물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쪽지도 남겨두셨어요.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들고 서 계셨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차 한잔하러 오시라고 초대하고 싶어요. 원하시면 한국어도 연습 도와드릴게요. 목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도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이었어요. 작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구했는데요. 첫 출근 날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동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학생들이 다루기 힘들면 어쩌지? 하지만 제가 학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동료들은 저를 환영하기 위해 애썼어요. 이곳저곳을 안내해주고 일하는 방식도 설명해주고 제 모든 질문에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인 수진이라는 밝은 성격의 여성이 저의 비공식적인 서울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어요. 한국식 바비큐는 꼭 먹어봐야 해요. 수진이 어느 날 퇴근 후에 강력히 말했어요. 제가 완벽한 곳을 알고 있어요. 제가 살게요. 그 후 몇 주 동안 수진과 다른 동료들이 돌아가며 서울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지하철 이용 방법도 알려주고 한국의 관습과 예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들도 미국에 대해 묻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저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저를 괴롭히던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대신 평화와 가능성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죠. 제가 도착한 지 한 달쯤 된 어느 토요일, 경복궁을 탐방해 보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궁궐을 거닐며 화려한 건물들과 평온한 정원을 감상하는데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어떤 불행이 닥칠지 걱정하며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가까운 곳에서 몇몇 노인들이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그분이 서툰 영어로 외치셨어요. 망설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 여성은 저에게 기본 동작을 알려주셨고 제가 서투르게 따라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곧 저는 우아한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그 그룹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궁궐 위로 황금빛이 드리웠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단지 새로운 거처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저를 받아들이고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찾은 거였어요. 도쿄에서 그 끔찍한 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새 출발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가 치유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날 밤 아늑한 아파트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강인함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전쟁 이후에도 나라를 재건해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냈고 동시에 풍부한 문화를 지켜냈어요. 이처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재난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런 훈련 덕분에 일본에서 겪었던 지진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훈련 중 모두가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웃끼리 서로를 챙기고 물자를 나누는 모습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했을 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큰 사이렌 소리에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침착해 보였어요. 제 동료인 민지가 제 불안을 눈치채고는 팔을 부드럽게 만지며 괜찮아요. 에밀리, 우리는 이걸 항상 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저를 안내해줬고 훈련이 끝날 때쯤 저는 훨씬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식당을 찾으려고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한 노신사가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많이 하지 못하셨고 제 한국어도 아직 초보였지만 그는 몸짓과 간단한 말로 저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저와 함께 길을 걸어주셨어요.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를 탐험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름다운 고궁과 초연대적인 쇼핑 지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김치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각 모험은 이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줬고 이제는 제가 한국을 제 집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음식은 한국에서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저는 매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비빔밥, 야채와 고기가 얹어진 밥그릇.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김치찌개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제 한국 친구들은 그저 웃으며 레시피를 조정하는 걸 도와줬어요. 곧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저녁 파티를 열고 제가 배운 요리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는 꼭 실력을 키우고 싶었어요. 수업도 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습했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은 언제나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들은 저에게 속어를 가르쳐주고 문화적인 미묘한 차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조금씩 제 한국어 실력이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점심을 한국어로 아무 문제 없이 주문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진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서울 주변의 아름다운 산을 탐험했어요.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다른 동물 애호가들을 만났어요. 심지어 친절한 한국 남자 재훈과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는 문화적인 차이를 참을성 있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축하하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랐어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높은 타워였어요. 전망대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가 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1년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두렵고 외로웠으며 아시아에서 살겠다는 꿈을 포기하려던 시절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앞두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곳 이상의 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재건하고, 새로운 꿈을 찾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울의 높은 곳에 서서 저는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저희 새로운 집을 넘어 제가 다시 나를 찾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곳이 되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되었어요.